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날씨가 춥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셨지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 강당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제32회 신중년 베들라이프 포럼 하루 5분 긍정에너지, 긍정훈련, 행복에너지를 주제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우선 김봉룡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협회를 한 10년 해보니까 여름에 더우면 덥다고 겨울에 추우면 춥다고 본인들 참석 의지가 아주 강력하지 거지 않으면 자식들이 말려 못 가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산에 갈 때 아마 이순자 씨가 경험했는지 몰라. 우리 나이가 좀 들은 회원인데 그날 못 와서 자식들이 하도 말려서 온도 높지도 않아. 36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회원은 서울 둘레길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채워주느라고 회장님 되고 그 여성 회원이에요. 둘이 그 빠진 그 틈새 길을 걸어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춥다고 지금 본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애들한테 붙잡혀서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정한 시간에 시작하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엄청 춥지도 않은데 그러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포럼에 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박수 한번 세게 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건강에도 엄청 좋대잖아요. 네, 회장님 이게 붙이니까 이쪽이나 이쪽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굴에 글자 네네 됐어요. 네. 오늘 권성복 강사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이미 출판업이 확실한 사양산업일 때에 자기 책을 내려다가 출판사를 설립해서 업계 굴지의 중견 출판사로 운영 중이십니다. 그러니 특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옆에 박예란 회원님 오실 줄 알았는데 박예란 회원도 자식들이 붙잡나? 박예란 회원님의 책도 출판했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사랑 하나 그리움 둘. 다 받아봤죠? 네. 오늘부터 이른 겨울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래 겨울은 12월부터인데 추워지면 시니어 활동 중에서 특히 우리 포럼이 유축되기 쉽다고 제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특히 이런 때일수록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어떤 경우에도 쫄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출판사 행복에너지의 권선복 사장님을 이 시간을 택해서 제가 모셨어요. 사실은 연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스케줄이라는 게 당장 급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케줄 잡을 때부터 그거 감안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권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돼 확인을 해봤어. 내가 계획 세웠던 게 제대로 돼 있나 그 확인해 보니까 이 시대 시니어 생활 지침서로서 제가 출판했던 저희 회원들이 써서 출판했던 협회 소개도 담당하는 책 일과 친구가 있는 작은 세상 이 책이 벌써 출간한 지 5년이 됐더라고요. 5년, 만 5년이 됐어요. 내가 계획 세울 때부터 감안했지만 진짜 오늘 보니까 내 기억이 확실해.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책이 재판도 나가고 스테디셀러로 있어요. 그러나 이 빠른 시간을 커버하는 새 동력을 부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침 출판사 사장을 모셨으니까 오늘을 계기로 마케팅 능력도 특히 뛰어나시니까 시니어 스포츠 요즘에 우리가 시니어 스포츠 파크골프를 많이 하잖아요. 시니어 스포츠 파크골프 이야기도 넣어서 일가 친구가 있는 작은 세상 이 책에 완전 개정 중보판을 의뢰할까 생각합니다. 원고는 우리가 최근에 5년에 쓰는 원고가 엄청 많으니까 원고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고르는 게 고민이라고 봐요. 지난 5년의 시대의 변화까지 담은 버전이라면
협회 카페를 방문하는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로 권선복 사장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와, 정말 11월 3일 첫 번째 월요일, 아마 오늘 오신 회원 여러분들은 제 이름이 선복이거든요. 아마 선복, 축복, 만복, 다복, 인복, 김봉중 회장님 복까지 다 받으라고 다시 한번 박수. 현재 오신 분이 500명이다 생각을 하시고 네. 듣고 저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귀한 날 이 시간에 정시에 서로 앞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 참 반갑습니다. 서로 손잡고 행복하군요.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주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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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5초 동안에 박수를 20번 정도는 치셔야 건강한 거예요. 제가 박수 준비 하면 야 하세요. 몇 번 치나 한번 쉬어보세요. 네. 자, 박수 준비. 야! 박수 시작. 원. 자, 20번 이상 친 사람. 저 20번. 와. 18. 와. 그럼 26. 이번에는 가속도가 붙어요. 네. 다시 한번. 26. 이번에는 10초 동안 합니다. 자, 박수 준비. 야! 야 해야지 다시. 박수 준비. 야! 야! 박수 시작. 원. 자, 이번에는 30번 이상 친 사람. 와. 40번. 야! 50번. 야! 와, 역시 건강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아주 건강하신 분들 여기가 있어요. 아니, 환영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훌륭하시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 프로필은 여기 있고요. 예. 이래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왜 긍정훈련 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health. And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of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 can't just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e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자, 약 5분 정도의 영상을 보셨죠? 네. 처음 봤어요, 오늘? 아니요, 한번 봤어요.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죠. 여기에서 퀴즈가 나갑니다. 이 8살 때부터 아주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아주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자꾸 자신감을, 긍정적인 힘을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17살 되던 해에 이제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뒤로 전 세계로 막 유명한 초청강사, 한번 초청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강사를 줘야 강의를 하는 그런 아주 명강사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분도 한 번 강의하는데 5천만 원인데 나는 50만 원도 안 줘도 5만 원도 안 줘도 열심히 강의하잖아요. 어쨌든 그럼 저 닉 부이치는 1982년생,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몇 살? 39세. 82년생이면 43세. 40 만으로 43세 됐어요. 그러면 2012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30살에. 그러면 자식이 있을까요? 퀴즈. 없어도 괜찮아. 있다 없다.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있어요. 네.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몇 명? 2명, 2명. 또 3명, 3명. 또 5명, 5명. 또 1명. 1명.
4명. 네 명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도 못 맞췄어 세상에.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니쿠이치가 4명의 아기를 낳았는데 자연분만일까요? 인공수정에서 낳았을까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 자연분만. 자연분만. 아, 인공수정. 자연분만. 자연분만에서 먼저 나와. 나오세요. 책 드릴게요. 자연분만에서 4명이 낳았어요. 4명. 오늘 이 책 주제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이 책을 선물 드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하세요. 네, 저는 가까운 용산에서 왔습니다. 최홍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네,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메타버스, AI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뛰어난 강사시구나. 선물 드립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이분이 2010년도에 한국에 와서 서울, 대구, 부산, 전주, 대전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네, 2013년도 12년 전 6월 달에는 SBS 들려요. 지금 잘 힐링 캠프에 와서 방송을 타서 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강의 서두에 이 영상을 트는 건 어렵고 힘들고 팔다리도 없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또 애도 나고 그 뒤로 여자들이 니쿠이치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본부인하고는 잘 살까요? 막 다른 애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숙제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 오는데 저는 11월 1일, 2일 날은 천안에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BTS가 나온 학교 거기에 최고 경영자 과정 중에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 120살까지 살자 그 뇌과학자 이승원 이사장님이 주장을 해가지고 정말 천안에 어마무시한 독립기념관 맞은편 흑성산에 100만 평의 그 부지에 뇌과학대학, 사이버대학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서 그 학교를 다녀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유관순 기념관도 가보고 유관순 생가터도 가보고 독립기념관도 가보고 어제 이제 늦게 와서 또 거기 갔다 온 후기를 또 단체위원들이 한 30여 명 갔는데 전부 써서 보냈어요. 오늘 이 강의가 한 30여 명 충분히 올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500명이 이렇게 와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피곤하고 했는데 아침에 우리 어머니들 몇 시에 일어나? 6시 전에 일어나시는 분 6시 전에 7시쯤 일어나는 분 그럼 자 지금은 시니어들이니까 뭐 7시에 일어나든 8시에 일어나든 큰 일어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별로 없죠.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면 되니까. 그 전에 직장에 다닐 때든지 30대, 40대 이때는 아침에 내가 최소한 7시에는 일어나야 씻고 밥 먹고 출근을 7시 반쯤 하는데 대다수가 7시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일어나요? 뻗떡 일어나요. 5분만 더 하면서 뭉개요. 뭉개죠. 대다수가 아마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하다 급박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지각하지 않게끔 이렇게 가는데 시니어들이 아닌 이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군인들한테 강연을 많이 가거든요. 친구들한테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강연을 들은 여러 장병들 우리 청장년층 숙녀들은 5분만 더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5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잘 잤다 참 좋은 날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생각한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다 하면서 목표를 하나 막 정하나가면서 선생님이 될 건지 뭐 군인이 될 건지 의사가 될 건지 목표를 그때부터 정해서 자꾸 세뇌를 하면
정말 3년만 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특히나 과천에 있는 방공여단 장병들 1000여 명 앞에 놓고 강연을 그 얘기를 쭉 했더니 강연을 듣고 나서 그 뒤로 애들이 편지가 많이 오고 실천을 한다고 휴가 나와가지고 오면 또 우리 회사를 찾아오고 그런 아이들이 매일 있어서 지금도 멘토를 하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하루 5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면서 지금 이 행복에너지 하루 5분 긍정훈련 이 책은 제가 50살이 되던 해 지금 한 15년 전쯤 책 한 권 만들어야 되겠다. 40대 후반부터 원고를 다 써서 20군데 출판사로 보냈는데 어느 한 군데서도 책을 만들어준다는 데가 없었어요. 야, 책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내가 내 책을 만들자 해서 출판사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15년 동안 약 1,500권 정도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은 제가 여기저기 아까 군인 소외받는 계층 시골의 시청, 군청, 학교 도서관에 증정한 것만 한 35만 부, 팔린 건 한 50만 부. 현재 제가 여기를 다니면 주말에 행사를 많이 가고 관광을 많이 가거든요. 꼭 제 책을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고 이 책을 들면서 어제 흑성산에 갔던 걸 한번 얘기할게요. 독립기념관 앞에서. 와, 11월 2일 오후 8시 여기는 독립기념관 빛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책 독립기념관의 순국 선열과 조상님들한테 100만 부 팔리는 책 만들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과 부처님한테 같이 기도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막 병락같이 지르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든 별로 없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럼 영상을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1분 미만 그 영상이 제 유튜브에는 한 500여 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꾸준히 나 자신한테 그래 나는 100만 부 팔리는 책, 물론 제 책이 100만 부 팔릴 수도 있고 우리 김봉중 회장님이 조만간에 출판하는 책이 100만 부 팔릴 수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꿈은 100만 부 팔리는 책 한 번만이라도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근데 요즘 출판 현실은 어떤 책이 많이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서 김홍신 인간시대에 쓴 80년도에 인간시장 쓴 김홍신 그때 80년도면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쯤 45년 전쯤 정말 200만 부 300만 부 목민심서책 300만 부 400만 부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책이 정말 10,000 부가 안 팔리고 출판을 첨부하면 100권이 안 팔리는 책이 99%. 나머지는 저자가 자기 책을 사서 아는 사람들 나눠주는 용도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데 그나마 우리 행복에너지 책은 제 책부터 우리 회사에서 만든 다른 책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판매를 해서 아직 출판사가 존재를 해 망하지 않고 출판사가 설립을 해서 1년 안에 100군데 설립을 했으면 1년 안에 망하는 회사들이 99대 2년 안에 망하는 사람들은 10개가 남았는데 5개가 더 망해서 5개가 살아있어요. 3년 안에 1개 정도 살아있어요. 그럼 그 1개가 그나마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그 시장이 현재의 출판 현황입니다. 근데 또 어떤 책이 어마무시하게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쯤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28살 정도 나는 죽고 싶어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출판사에 그러니까
그 예술대학에 방송작가 또 극작가 이런 거 되려고 국어국문학 이런 거 전공을 한 친구인데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쓴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4,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가 뛰어난 글솜씨가 있고 좋은 책을 내려고 계속 생각을 해도 내 책은 못 만들고 남이 책만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 슬픈 생각,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막 다니면서 치료를 좀 많이 받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글을 쓰는 친구니까 일기를 계속 써놨어. 근데 그 책을 출판사를 관두면서 그 책을 내려고 원고를 써서 막 수백 군데 보냈는데 어디서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우연히 한 명이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내려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나가지고 책을 출판했어요. 나는 죽고 싶어도 떡볶이 먹고 싶다.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로 50만 부, 80만 부까지 쫙 판매가 돼서 사는데 지장 없고 또 자기 욕망도 성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책을 몇 권 냈어요. 근데 불과 한 달쯤 전에 비극적인 일이 그냥 하늘로 가셨어. 가면서 자기 장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이식하고 이제 갔는 거예요. 왜 갔는지는 그 젊은 친구만 알겠죠.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만큼 한번 책 무지하게 팔리다가 뭐 안 팔려서 뭐 해서 그 마음이 좀 슬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 이게. 또 하나는 3, 4년쯤 전에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여자, 그러니까 25살쯤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취직은 쉽게 하죠. 어디를 취직했냐?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부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서 3, 4년 다니면서 글을 쓰고 계속 노력을 하고 삼성전자다 보니까 월급은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5년쯤 다녀서 돈도 모으고 자기가 썼던 글을 책으로 좀 내려고 냈는데 꿈꾸는 백화점이라는 책. 근데 이 책은 100만 부. 근 1년 만에 무지하게 신인 작가인데 그리고 또 2탄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도 지금은 그냥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뭔가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책은 어떤 책이 정말 100만 부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행복에너지의 소원은 100만 부 팔리는 책 한 번만 만들자. 그 소원을 계속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100만 부 팔리는 책 반드시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이거를 아침에 저녁 때마다 저녁 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나한테 체면을 걸거든요. 100만 부 팔리는 책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져요. 요 책이 그나마 꾸준히 열심히 잘 팔리는 책들 제목들 이게 자꾸 안 나와. 공감소통 공유.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 나는 세상이 원하는 물건이다. 열정으로 유혹하라. 머니 힐링.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출판. 출판을 원하시는 모든 분은 행복 에너지를 찾으세요. 이제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0505-613-6133. 요 CF 30초짜리 광고를 2012년도에 출판사 설립하고 2년 만에 만들어서 YTN, SBS 뭐 조금 그냥 11번, 9번 앞번호가 아닌 뒷번호의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책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지금도 한 달이면 책 만들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7, 80명. 실제 책을 만드는 건 한 달에 7, 8권, 1년이면 한 100권 정도. 근데 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구나. 특히나 70살, 80살 된 그런 어르신들은 다들 어렵고 힘들게 성장을 해서 나름대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얘기가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성실하게 열심히 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뜻 만들어준다는 데가 없어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 어르신 자식한테 5천만 원 아들한테 딸한테 5천만 원 더 줬다고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5천만 원 본인한테 한번 투자 한번 해주세요. 그 열심히 살아왔는데 글을 한번 써서 책 만들려고 계속 하니까 본인이 쓰고 작가가 좀 쓰고 해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 살던 고향 어르신이 나온 중고등학교에다 책을 좀 기부를 좀 하고 5, 60년 전에 남자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군대 많이 간다. 군대에다 좀 기부를 해서 그 부대에 찾아가면 사단장이 감사장을 주고 책을 기부했다고 기부금융수금도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의외로 그런 말을 듣고 만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퀴즈. 독자. 책 쓰는 사람. 독자. 독자. 아니야. 우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건물주를 제일 존경해요. 표현을 하면 한 달에 즉 1년에 최소한 세금을 1억 이상 내는 사람. 1년에 1억 이상 내면 10억 이상은 벌어야 1억 이상 내겠죠. 그럴 사람들은 그나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달에 1억 이상 세가 들어오면 12억이 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1억은 건물 보수하고 11억 정도가 수익이니까 세금을 2, 3억 내야 돼. 그 중에 10% 2억을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10% 2천만 원어치 책을 사서 군부대에다 좀 기부를 해줘라.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 감사장도 주고 기부금융금도 주고 회원을 해줘요. 그러면 회사에다 갖다 벌고 또 집에다 가서 자랑하고 좀 하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좀 듣는 이해를 하는 분이 100명이면 한 3~4명 정도는 말을 안 듣고 아 나도 자식한테 5천만 원 덜 주고 책 만들고 나도 세금 다 내지 말고 조금은 책을 사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주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성장하고 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한다? 100만 부 팔리는 책 만들어달라. 일어나는 시간보다도 5분 더 일찍 잘 잤다. 소리 지르고 일어나셔라 이게. 그렇게 책을 갖다 주면 군부대에서 저한테도 감사장을 주고 책을 갖다 주는 분한테도 이제 감사장을 주는 그런 얘기고 기증한 어디 기증한 그런 요 행복에너지에는 맨 처음에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님 얘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님이 정말 지금부터 60, 70년 전에 하늘로 가면서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사회에 공헌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요한양행 가면 신뢰가 있고 이 환자를 위한 그런 제약을 하는 기업의 으뜸 기업인데 표현을 제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 했어요. 유일한 회장님처럼. 요 앞에 유일한 회장님 이야기를 써서 넣었더니 책을 이제 요한양행 회사, 계열사가 한 10개 대 대표이사 홍보실에 보내줬어요. 이 책을 보고 요한양행 또 여기에 유일한 회장님 흉상 이런 것이 넣어서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 책을 많이 사서 영업사원들한테 약 방문하고 의사 방문하고 뭐 가면 돈 갖다 주고 뭐 하면 요즘은 김영란법이다 뇌물 준다 해서 다 문제가 되는데 책 한 권 그냥 선물해주면 아주 약사하고도 편하고 의사하고도 대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의외로 이 책은 꾸준히 요한양행에서 사주는 책이 되버렸어요. 머리를 조금 써서 강제로 책을 파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만들 때마다 이 뒤에 추천사가 한 10명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계속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아마 다음 달에 새로 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김봉중 회장님 추천사를 하나 딱 넣으면 이 김봉중 회장님이 이 책 참 좋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겠죠. 그럼 김봉중 회장님 이름값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실하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르신으로 잘 성장해서 이 시니어 포럼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이끌어 오시잖아요. 우리 김봉중 회장님한테 힘찬 응원의 박수. 다음에는 이 책이 또 저분이 누구예요? 이길려 가천대학교 총장님, 가천길병원 원장님. 두 번째 챕터는 이길려 총장님 소개를 해봤어요. 이길려 총장님이 93세신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30대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했었는데 서로 거기에서 엇박자가 나서 결혼을 못하고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인천에서 처음에 27평짜리 병원을 50여 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60여 년 전에. 군산 옥부면 출신인데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4쌍둥이가 처음 태어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연분만해서 요즘은 인공수정하면 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쌍둥이, 셋쌍둥이는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4명의 애를 낳는데 그 아버지가 광부고 사는 데가 막 엄청 힘들었어요. 우연히 이 길병원에서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었는데 그 병원에서 4명의 애를 낳기 시작해서 잘 공교롭게 다 딸만 낳았어요. 다 딸만 4명. 이길려 총장님 병원에서 애를 받으면서 병원비, 입원비 그때 당시에 한 2천여만 원 정도 되는 걸 하나도 안 받고 퇴원시키면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20살쯤 돼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돼서 입학금 등록금은 내가 대주겠다 말로 한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돼서 정말 이 아이들이 20여 년 전에 2008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공교롭게 다 간호대학을 4명이 다 간호대학. 그걸 또 이길려 총장님이 알고 간호대를 졸업하면 다 우리 병원에 채용을 해주겠다. 물론 대학교 등록금도 다 이길려 총장님이 대줬죠. 뭐 자기 결혼도 안 하고 뭐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하니까 그 정도 그 대주는 건 이길려 총장으로서는 뭐 큰 돈이 아니니까 다 대줬어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천 길병원에 4명이 다 간호사님이니까 병원에는 이제 열심히 잘 근무한 좀 일단 어떻게 됐겠어 병원은 난리가 났어 난리가. 이건 뭐 아침에 보는 간호사가 밤에도 또 보고
어떻게 얼굴이 똑같으니까 뭐 쟤들은 뭐 잠도 안 자고 하나 뭐 하나 막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귀신이 다닌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났었는데 그들은 이제 간호사의 이 좀 모자를 이제 색깔을 좀 틀리게 해서 구별을 해가지고 이 근무를 하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하여튼 재미있게 인류 총장님도 대한민국의 참 귀중한 보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다 글을 써줬더니 자기가 자기 칭찬한 글을 막 써서 막 홍보하면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처럼 책에 글을 써줬더니만 보시고 이 책을 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대학교 아이들 입학할 때마다 2월달, 3월달 책 주문이 와서 이 책이 또 젊은 애들이 한 번 정도는 읽는 그런 책으로 돼서 그나마 책이 팔려나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얘기도 나와요. 누구나 다 정주영 회장님은 아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왜 절경받을 수 없는지 얘기를 간단하게 써서 줬더니 현대그룹이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출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막 다 정치 출마해가지고 잘못되면 망하는데 지금 정주영 회장님은 본인의 시도 좋고 또 밭도 좋았어. 그러니까 본 정주영 회장님 직계가족도 다 회사를 망하지 않고 성공시켰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테 난 아들들도 지금 튼튼하게 현대 중공업부터 또 며느리 현대 아산그룹 하는 그 여성 금방 생각나요. 현정은 회장님. 회사 잘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현대도 좋고 뭐하지만 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 이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은 포함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제 책에도 삼성 이병철 회장님 이야기를 썼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는데 포함 자서전에 1982년도에 삼성이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삼성의 중역들도 100% 다 그 투자하면 지금 우리 삼성이 매출액 대비 거기에 투자해서 잘못되면 회사가 망하니 안 됩니다. 다 반대로 했어요. 대한민국 상공부부터 대한민국 정보관리들까지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하냐. 안 된다. 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은 먼 해안을 일본에 가서 보시고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이 쌀이 없으면 다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앞으로 20년 후쯤에는 이 반도체가 없는 나라는 완전히 후진국이 되고 잘못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생각은 국가 발전에 유익하냐. 정말 이건 있어야 된다. 그 사업이 국민들한테도 유익하냐? 국민들한테도 꼭 필요하다. 그 사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 삼성이 만들면 국제 경쟁력이 있다. 그럼 이 내용이 사업하는데 부합하냐? 하고 스스로 물어봤더니 이걸 하야 대한민국이 살고 삼성도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1982년도에 반도체 산업을 시작해서 작년 2024년 매출액이 삼성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겠어요? 퀴즈. 2024년도에 삼성 매출액은 무려 301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퀴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뭐 그냥 괜찮은 기업들이 10만 개 정도 있다 치면 매출을 1조 이상, 삼성은 300조 한다고 그랬어요. 1조 이상 매출하는 회사들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1조 이상 되는 회사 매출액이 100개, 100개. 나 또 50개. 50개. 또 편하게 말씀하세요.
300개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조사를 했는데 1조 이상 매출하는 게 300개 정도. 삼성그룹 하나가 지금 300조, 금년에는 아마 350조 정도 되는데, 그럼 주식으로 얘기하면 시가총액, 대한민국에 있는 코스피, 즉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약 800여 개 돼요. 800개 정도. 이 800개 정도의 회사를 전부 주식을 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어제 날짜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가 되겠어요? 퀴즈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삼성도 물론 여기에 포함돼요. 1000조. 1000조? 5천조. 5천조. 이 800개 회사 전부 다 합해봐야 2,500조 정도 됩니다. 2,500조. 그럼 800개 회사에 아까 시가총액이 삼성이 636조니까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회사로 성장을 시킨 거예요. 이 코스닥이라고, 아까 코스피는 800개, 코스닥 시장에는 1600개 정도의 회사가 있어요. 그 1600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해봐야 1365조. 1600개 다 합해야 1365조. 삼성의 650조, 반뿐이 안 된다. 그렇게 비교하면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미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죠. 불과 82년도에 반도체를 시작해서 43년 만에, 물론 중간에 이건희 회장님, 또 이건희 회장님이 근 10여 년 병상에 있다가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 주가가 10만 원이 넘었어. 그날이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으로 취임한 지 꼭 3년 되는 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날 공교롭게 10만 원이 넘는 아주 초우량, 전 세계 초우량, 또 시가총액으로만 봐도 이렇게 그만큼 크게 성장시켰다 얘긴데, 이때 이병철 회장님이 43년 전에 반도체 시작 안 했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어요?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해서 현대전자가 반도체 시작하고 나중에 잘 나가다가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반도체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포기한 걸 SK 최태원 회장님이 그 회사를 사서 지금은 하이닉스 반도체도 시가총액이 삼성의 3분의 1만큼 이제 커졌어요. 그만큼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지금 내가 살리고 있다. 그럼 이 대목에서 43년 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시작하자 하고 1987년도에 아마 하늘로 가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더 평안하시고 대한민국 잘 지켜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창업한 마윈. 이 마윈은 중국의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인물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지금은 좀 나았는데 아마 30살 안 됐을 때는 못생긴 사람 대회 나가도 1등 정도 할 수 있는 대회에 나가 있습니다. 한 30군데 회사 뭐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연대고대 나와도 큰 회사 가서 면접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왜 떨어질까요? 인물. 인상이 안 좋아서. 웃고 다니고 못생겼어도 막 활짝 피고 다 자신 있게 다니고 하면 어디서 또 뽑아주는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찌푸리고 다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근데 인상이 안 좋더라도 웃고 다니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마인도 중국 내에서는 뭐 어디서도 마인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 학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중하 정도의 대학을 나왔어요. 우연히 미국을 가서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그런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 친구가 보고 아, 미래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영감을 얻어서 자기가 영문학과 나왔으니까 영어는 조금 하니까 이제 중국으로 와서 전자상거래 그 조금 시작을 하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1998, 9년,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도 막 코스닥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2000년도에 막 코스닥 상장에서 투자하라 뭐하라 해서 지금 정도 계신 우리 시니어들은 묻지마 투자로 5천만 원 1억 막 투자했다가 깡통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 마인도 어쨌든 시작을 해놓고 돈이 필요하니까 당시에 손정의라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제일 좋고요. 저 사람이 그런 시작하는 벤처 회사에 돈을 막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손정의를 다각도로 이제 연을 대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손정의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자료를 뭐 얼마나 이 사람은 손정의한테 투자를 못 받으면 자기 회사에 없어지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근데 손정의한테 브리핑을 열심히 하는데 이 손정의라는 사람이 5분 딱 듣고 그래 마인 너 돈 얼마가 필요한데? 이 마인은 여기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몇백억? 퀴즈 200억이 필요하다. 200억이 필요하다. 손정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 얼마를 줬겠어요? 1000억을 200억이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1000억을 300억을 줬어요. 300억 한국 돈으로 300억을 줬어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마인은 알리바바를 열심히 잘 키웠겠죠. 그 뒤로 15년 만에 이 손정희는 아까 얼마를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300억 달러 하는데 300억을 줬어요. 그 300억이 얼마로 불어나서 회수를 했겠어요? 3천억? 몇십조, 몇백조? 마인은 15년 만에 아까 삼성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어? 650조. 15년 만에 200조 정도의 기업을 키워서 손정희와는 300억 투자해서 얼마 정도 돈을 받아갔겠어요? 50조 정도를 회수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듯이 이 정말 기적은 두 줄의 알이에요. 우리 빠게란 선생님이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복권을 사야죠. 좋은 꿈을 꿔야 되겠죠.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사서 정말 기도하다 보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주일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사람이 많을 때는 50명, 적을 때는 20명 나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복권 하는 사람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명 중에 어쨌든 20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복권이라도 사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꿈만 꾸고 사지도 않고 복권 당첨되러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복권 5장씩만 사서 기도하고 에너지를 넣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정말로 로또 복권 당첨이 돼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어보세요. 제가 1995년도 34살 되던 해에
1987년도에 결혼을 해서 88 컴퓨터 학원이라고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에서 컴퓨터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강서구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아파트, 주공아파트가 9평, 10평, 13평이 있는 게 대다수예요. 근데 자식들은 막 둘, 셋 있어서 교육열은 엄청 좋았어요. 컴퓨터 학원을 설립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학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와서 1000명까지 막 이렇게 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컴퓨터 학원을 설립하면서 교실에 3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이 한 교실이에요. 교실 5개가 있으면 30명씩 5개, 150개 동시. 하루에 7파트 정도 돌리면 1000명이 넘게 수업을 하고 가죠. 그럼 돈은 냈는데 안 오는 애들이 1000명 중에 100명 이상은 결석하고 안 와.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이 오락실에 막 다니고 막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와요. 네, 동사무소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컴퓨터 학원 다닐 아이들 추천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무료로.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한 1000여 명 이상을 이제 무료로 이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아, 권정복 원장님 아이들한테 사랑 주고 컴퓨터 학원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고 막 이런 얘기가. 네, 1987년도부터 10년 지나면 2007년인데 아까 제가 1995년도에 그 동네에 의원을 출마해서 그것도 무소속으로 왜 출마를 하게 됐냐? 컴퓨터 학원 하니까 학생들 모집한다고 개강한다고 정부 때 뭐 이런 데다 프랑카드를 이렇게 달아놓으니 그 프랑카드를 오늘 달면 금방 떼어가더라고요. 떼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불법 현수막 달았다고 경찰에다 고발하고 경찰에서도 이걸 안 좋게 받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애들 공짜로 가르쳐주지 말고 동사무소든 경찰한테 수험금 갖다 주고 좀 뇌물 아닌 뇌물을 좀 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불법 현수막 달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벌금이 과태료가 100만 원. 아,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한 사람 이거 뛰어가고 앞으로 달지 말으라고 계도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과태료까지 내게 하나. 문제의식이 제기가 돼서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그럼 의원을 한번 출마해서 내가 얼마큼 열심히 살았나 도전을 해보자 하고 출마를 해서 정말로 당선이 됐어. 쉽게. 열심히 당선을 해서 의원 활동을 해보니까 1995년도에는 이 강서구가 전체 공직자가 1300명 정도 했어요. 근데 주민은 강서구가 지금도 60만, 그때 당시만 해도 50만. 민원이 많이 가죠. 그 40년 전, 35년 전에 구청이나 어디에 뭐 궁금해서 뭐 불편해서 민원 넣으면 전화를 걸면 아, 그 담당자가 잠시 외출했어요. 좀 이따 전화 걸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지가 담당자야, 지가 담당자라도 말대다 가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던 거예요. 또 물어보러 동사무소 찾아가면 지가 담당자인데도 아, 그 담당자 휴가래요. 잘 상대가 안 되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과장 이상들은 그래도 명함이라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름 써가지고 다니는데 말단 직원들은 뭐가 담당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전 공무원 명함을 좀 파주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전체 공무원들 명함을 만들어주고 또 무슨 세무과다. 세무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과장은 누구고 얼굴 사진 넣고 기장은 누구고 직원은 누구다. 이걸 이름을 다 박아놨더니 담당은 뭐다. 그걸 시작을 했더니 그 명패 또
공무원들 명함이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쉽게 잘 그 전달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됐고, 또 그때 강서구에 갔더니 1,300억 원이 예산인데 1년 동안 그 이자가, 돈이 있으면 이자가 나와야 되겠죠. 세외 수입이 9억 원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때는 금리도 높았는데.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단순 계산을 해도 연 30억 정도의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9억뿐이 안 나오고 20억 정도가 없어지는지, 그걸 이제 의원이니까 감사기관에 파기 시작해서 봤더니 그에 있는 돈을 은행에다, 그때 당시에 상업은행, 지금은 우리은행, 여기 우리은행 본부장 했던 분들로 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은행에다 은행에 예금을 이제 해놓는 거예요. 예금을 해놓으면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또 해놓고 보통예금을 해요. 은행에서 구청에 공사비를 5억을 줘야 된다. 돈을 이제 차같이 가지고 오면 구청 공무원들은 뭐 돈만 찾아오고, 은행에서는 어떻게 12달이 만기야. 한 일주일만 있으면 만기야. 이자가 잔뜩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을 해약을 해서 주는 거야. 그럼 이자 많이 못 받고, 구청은 원금 뭐 갖다가 이제 공사비 직원으로 주고, 그런 사례가 몇 번 발견이 돼서 부당하다 하고 막 엄청나게 몇 달 동안 공략을 하고 실험을 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그런 얍삽한 행위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다음 해에는, 제가 95년도 당선돼서 96년도에 그런 일을 했는데 97년도부터는 9억이 아니라 27억 원 정도의 이자가 나왔어요. 18억 정도의 이자를 더 받아낸 거죠. 우와. 그전에 강서구만 18억 정도가 이자를 더 받았어요. 나는 서울 시내 그때 당시만 해도 25개 구청의 의원들한테 전부 내가 이런 의정 성공 사례를 했으니 너희들도 참여해라 해가지고 막 다른 데 구청도 18년도부터는 그 일을 해서 전부 다 제대로 된 이자를 받아서 아마 지금 한 30년 됐으니까 전체로 따지면 삼성그룹 시가총액만큼 반절 정도는 아마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게 강서구가 시작이 돼서 전 대한민국 시군구가 쫙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래도 의정활동 잘 한 거죠. 하나만 그 내용도 제 책에 써놨어요.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025년도 14년이 됐는데도 그런 제가 살아온 얘기를 썼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건 제가 활동하고 했던 것이 맞으니까 시비를 안 걸겠죠. 마음 심자, 마음 심자, 마음 심자에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자. 마음을 먹은 건 반드시 이뤄내라 해가지고 저는 마음 심자하고 반드시 필자를 참 좋아해요. 오늘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단단히 잡으면, 김봉중 회장님 새로 책 만들면 마음으로는 팔릴 수 있도록 목표를 잡길 바랍니다. 고질병이라고, 고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고질병이라고 하지 말고 점 하나를 더 찍으면 고칠병 되니까 고질병도 고쳐서 쓰는 그런 생각을 하셔라. 얼굴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완전 찡그렸죠? 이렇게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웃는 것이 웃죠? 웃어야 된다. 찡그리지 말고. 뭐가 보여요, 여기에는? 마주본 사람. 마주본 사람. 그 다음 또 뭐가 보여요? 병. 병, 와인병. 보기에 따라서 저게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지 와인병인지 보기에 따라서 틀리니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뭐예요? 뭐 꾀구리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말, 신기하다. 신기하죠. 자, 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발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잘 또 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네. 네? 어디로 돌아가요? 반대.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생각을 하나만 하지 말고 뒤도 생각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썼는데 요 내용이 아까 뭐예요? 명함도 만들어주고 사진 버튼, 이자. 아니야. 수입. 입구에 가면 벽에 붙어 있죠. 누가 어디 붙어 있다. 저것이 이제 계속 있다는. 노력도 안 하고 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노력을 하자. 이 제 책의 강화 파트 4파트에는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 4파트 글을 썼어요. 요 발이 누구 발일까요? 강수진의 발이요. 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저 옆에는 축구 선수 박지성이 발. 박지성이는 평발이었어요. 평발. 평발은 남자들은 옛날에는 금도 안 봤어요. 근데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한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히딩크 감독이라는 아주 명감독이 있었죠. 월드컵 4강까지 가게 한 주역. 그 감독이 박지성이 운동하는 걸 보고 칭찬을 하고 너 정말 잘한다 하니까 어마무시한 노력을 해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고 요즘은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 손정웅이라는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도 잘 차고 왼발로 잘 차게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해서 지금은 유명 선수가 돼서 1년이면 500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기적은 창출되고 일어난다.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학원을 할 때 아까 오락실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창기 좀 잡아주세요. 내가 오락실에 다니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이러니까 그날 그 아이를 불러서 얘기하고 붙잡고 걔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더니 정말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가서 나중에 졸업을 할 때는 이제 다시 또 그 애가 상담을 하러 갔어요. 자기가 계산통계학과를 나왔는데 일반 직장을 다닐 건지 공무원을 한번 해볼 건지 고시를 볼 건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랬더니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자기네 집이 어렵고 힘드니 빨리 취직을 해서 저기 하겠다. 고시를 뭐 보는 건 2, 3년 노력해야 합격을 하니까 너는 계산통계학과니까 한국은행을 한번 가면 어떻겠냐. 그때만 해도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직장이었고 월급도 일반 다른 대기업보다도 월등히 많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냈더니 정말 한국은행에 가서 인사과장도 하고 지금은 나이가 50 정도, 49 됐네. 금년 1월 달에 기획실 2급으로 승진이 됐다라는 찾아온 그런 사례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죠. 털어서 칭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 부인, 아들, 딸 비난만 하지 말고 칭찬을 한 번 정도 해주면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부인도 제대로 된 부인이 되고 아들, 딸도
비난보다는 칭찬을 좀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제 책에 털어서 칭찬 안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칭찬을 하자. 칭찬을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다 썼더니 한 10여 년쯤 전에 칭찬하기 운동 본부를 이제 지청을 모두가 만들어서 하루에 2사람씩만 칭찬을 하자 해서 그 본부에서는 지금 한 10,000여 명의 회원들이 10,000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 1억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회원들은 칭찬을 2명 정도 하고 그 2명이 또 다른 사람 칭찬하게 하고 하니까 그 협회가 많이 커지고 간단하고 또 협회비로 아주 좋은 데다 잘 쓰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책에다 잘 넣었습니다. 지금 몇 시 정도 된 거예요? 끝날 때 그냥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네, 자유 50분 정도 저희 이제 또 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계획은 50분 정도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또 1시간 이상 더 해야 되고 다음에 언제 이제 기회 되는 거 하고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저요, 저 질문할게요. 예. 하세요. 오늘 강의를 왜 말까 했는데 너무 잘 왔다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책도 사보고 또 선생님 강의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나오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오면서 오늘 진짜 올까 말까 했는데 너무 잘 왔어요. 이 책 선물 드리고 그건 도서관에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좀 비치하세요. 그럼 비치는 사주지 말고 요거 한번 들어. 요거 한번. 이 책 만들고 국회의사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아주 거하게 했어요. 그때 서한샘 밑줄 쫙 국어 선생님이 5분 정도의 이 책 그 줄거리를 얘기했어요. 보면서 눈이 내려서 오늘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 눈이 바로 서설이야. 행복 에너지 앞으로 잘 먹어나가는 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책을 보니까 하루 오후 너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 여러분 제가 지금 긍정 훈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 이 책은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출판일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후 출판사를 만들겠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우후 출판사, 우리 시대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펴내는 책. 그런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러한 출판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권상복 대표이사입니다. 행복 에너지입니다. 행복 에너지. 행복이 샘솟는 보상. 그리고 에너지가 나무분출하는 출판 사회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힘입니다. 이제 3-6개월 만에 약 200여 종의 엄청난 양의 출판, 그것도 아주 우수한 그런 출판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각종 기관과 납도되어 있는지 못한 보석 기준의 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그러한 분입니다. 게다가 2015년도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하기 운동을 새롭게 전개한다고 하니까 다만 놀랄 뿐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선자 복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복 에너지 해명사가 바로 권성복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책을 내시고 다시 기사를 하시는 우리 권성복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있었고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2015년 을미년에도 어려움이 중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간지로 따지면 푸른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한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한자가 참 많습니다. 양양자 밑에다가 큰 자를 써보면 아름다운 밑자가 됩니다. 양양자 밑에다가 나자를 써보면 나는 양이다 우를 우리자가 됩니다. 양양자 밑에다가 이쁘를 써보면 착할 선자가 됩니다. 이제 2015년 을미년 양의 해, 이 삶에, 이 나라에 아름다운 일, 옳은 일, 그리고 착한 일이 많기를 주는 그 중앙에 우리 행복 에너지 출판적으로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옳은 일을 많이 펼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함께 인사하면서 제 인사도 마치려고 합니다. 주변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오면서 우리 영어로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좋죠?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축사인데 책을 압축을 하고 또 국회 환경기관에 그날 300여 명이 꽉 있었는데 감동을 받고 그 뒤로 이제 책이 꾸준히 더 많이 기억이 있어서 감히 막판에 상영을 해드린 거예요. 이 책 다 읽어본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오셨으니까 한 권씩 선물 드릴게 가셔서 꼭 읽고 도서관에 가셔서 이 책 아니면 행복에너지에서 나온 책이 1,500권 정도 되니까 행복에너지에서 나온 책 좀 여기다 비치해 주세요 하면 다 비치해 주거든요. 꼭 그 일을 좀 해주세요. 오늘 홍보하겠습니다. 빠그네 선생님도 하나 더. 빠그네 하나 더. 잠깐 다른 책 얘기하세요. 네, 책들 받으시고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강생 듣는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층인 청소년들에게 군인들에게 행복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출판사 경영은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걸로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저 양반 돈도 별로 못 벌었는데 저렇게 다니기만 하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책도 많이 주잖아요. 물론 그 책 중 일부분은 저자가 부담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적인 욕심도 있어서 오셨는데 정말 내 강사를 잘 모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인에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본인에게 드리고 진짜 제가 배운 거 또 여러분과 이해를 같이 하는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사실 회원이 3,000명이 좀 넘는데 우리 협회 콘텐츠는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까도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000명, 회원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 방문객이 평균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글로 표현하는 자기 생각, 일상이 아주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3,000명 중에 정말 세상 어디에 빼어나도 빠지지 않을 인재가 최소한 300명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말만 했어요. 자기가 자기 말만. 그러니까 그 책으로 쓰면 저부터 별로 안 팔렸어요. 제가 쓴 책 제 판밖에 안 나갔어요. 한 2,000권 그 나가서 요즘 시대로 봐서 잘 나갔지만 근데 오늘 말씀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재판에서 책 제목도 바꾸고 어디 마음대로 새 출판할 때 우리 회원들 중에 정말 세상에 더 널리 알려야 할 사람 이야기를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하면 쑥스러우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진 정답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잘 써서 제 이름으로 잘 써요. 왜냐 근데 일부러 본인이 써올 필요도 없어. 안에 우리가 자료가 우리 본인들이 쓴 자료 글이 7만 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PR 해줄 사람을 내가 많이 전체 콘텐츠 중에 반별 이상을
그렇게 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만관은 충분히 팔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저기 원고 쓸 일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11년 동안 만 11년 동안 만 11년 동안에 충분히 쌓여 있고 그 글을 읽으려고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오니까 지금 오늘부터 수급하면 한 달간 동안 평균 방문 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 시니어들 콘텐츠를 가지고 하루에 2,000명이 넘는 콘텐츠다. 제가 생각해도 놀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책을 잘 만들면 10,000권 이상 팔리면 우리 회원들한테는 뭐 우리 협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권성복 행복의 출판사도 뭔가 대박이 되더라고. 우리 대박! 자, 행복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건강 다복 만사 되길 행복하시라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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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